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 모셨습니다. 유구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손혜원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래서 뭐 흔히 불구속 기소를 한다 하면 손혜원 같은 사람을 적당히 털 것 털고 다 빼가지고 이제 아주 약한 것만 이제 이 재판에 넘겨서 또 재판에서 이제 털고 차례대로 터는 수순이 아니냐. 보통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의 불구속 기소 내용을 보면요. 저는 남부지검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했었죠. 완전 무혐의로 좀 끝날 가능성도 좀 있었다고 보는데 남부지검은 중앙지검 윤석열이 있는 중앙지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 교통순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앙차선 위반해서 추돌 사고 크게 나서 사람도 다쳤는데 간단하게 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그냥 벌금 조금 뭐 3, 4만 원 물리고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손혜원 털어보니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정권에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될 것 같으니 제일 가벼운 걸로 이렇게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로 해서 재판에 넘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손혜원이 같은 경우에는 인사사고가 나가 있는 사고라서 제일 싼 걸로 끊어봤자 사람이 죽었다. 교통사고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에서 14억을 남편과 조카 등으로 투기를 했다고. 물론 이제 이 자기 보좌관이 또 딸하고 장성장을 자취상계 두 채가 있잖아요. 그거를 손혜원이라고 안 하고 보좌관이 한 것처럼 하고 또 보좌관이 별도로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보 개발 정보를 빼내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개발 정보를 목포시장한테 미리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국토교통부에 올린 최종 안도 받았다. 두 번을 받았다. 그다음에 그걸 보고 또 처음에 손혜원을 그중에 안내했던 지역의 유지라는 여자는 또 훔쳐갔다. 정모씨. 그리고 보좌관도 또 그걸 보고 자기가 별도로 샀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좌관이 개발 정보를 보고 별도로 샀다. 보통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 물정을 조금 아는 한 3살짜리만 돼도 그 말하면 웃을 텐데요. 그러겠죠, 그죠? 보좌관이라 하면 국회의원들이 거의 수족처럼 행동하는 게 그 운명입니다. 노예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보좌관들도 훌륭한 사람 많고 보좌관 출신이 나중에 큰 정치인도 됩니다만 보좌관으로 있는 동안은 항상 그 국회의원을 의원님이라고도 안 하고 영감님, 큰어른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원은 못 봤는데 보좌관이 그 정보를 보고 했다? 지가 땅을 따로 샀다? 저는 뭐 3살짜리가 읽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이게 죄가 커요. 크죠, 이게. 이게 미공개 정보를 훔쳐보고 그거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집을 샀다? 이거는 7년 이하 징역이에요. 거의 국회의원이나 되는 그렇죠. 공직 국회의원직을 사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활용한 거잖아요. 굉장히 큰 범죄고 또 부동산 실명주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사모한 부동산이 정보를 획득해서 그 손혜원이 봤다 안 봤다라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4억을 일단 인정했어요. 많이 털어줬겠죠. 이거 털고 저거 털고 빼줬지만은 14억은 어쩔 수 없이 23필진가 14억은 이제 샀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혜원이 지금 이것만 갖고도 재판에 갔을 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봤다 안 봤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지. 혹시 지가 봤다 안 봤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개발공원 땅을 사고. 편지를 받으면 받은 거지 편지 봉투를 뜯었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거랑 똑같죠. 근데 손혜원이 지금까지 보면 뭐 사실이라면 뭐 0.01%라도 검찰 수사 결과 그러면 뭐 재산 단원을 했다.
국회의원 배지 내든지 세 가지 약속을 했죠. 했죠. 목숨을 내놓겠다, 전 재산을 내놓겠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세 가지 약속인데 그 조금 바꿨어요. 처음에는 이제 검찰 조사로 밝혀지면 목숨 내놓고 전 재산 헌납하고 의원직 사퇴하겠다 했는데 어제는 살짝 바꿔서 법원 판결이 끝나면으로 바꿨어요. 네. 자, 법원 판결은 상당히 걸릴 건데. 네. 자, 근데 어쨌든 어제 검찰의 그런 불구속 기소 또 저 내용이 빼낸 걸 안 빼냈다라고 법원에 가서 네. 뒤집어지기 전에는 네. 저게 손혜원이 무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상당히 뭐 힘든 국면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검찰이 반드시 그 유죄 나올 정도만 넘긴 거 아니냐. 네. 이것도 많이 봐줬어요. 많이 봐줬죠. 네, 5개월간 세 가지 봐줬다. 대충 수사했어요. 대충. 대충 했지. 네, 대충 처삼천 벌초하듯이 대충 해서 나온 게 저거거든요. 그리고 또 봐준 게 불구속 기소한 거예요. 아이 그럼요. 14억을 아마 저 야당 같으면은 바로 저 수갑 채워서 오늘 구속 적부심 심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봐준 거는 다른 사건하고 분리해서 수사하잖아요. 다른 이 미운 털을 박힌 사람들 봐요. 여러 가지를 합쳐서 죄를 크게 만들어서 기소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훈장 준 거, 예. 그런 것도 다 별도로 하더만. 별도로 하나하나 쪼개는 거예요. 어디 가시 떼고 행사 생선으로 말하면 가시 떼고 대가리 떼고 내장 떼고 다 떼가지고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굉장히 검찰에서 봐주려고 한 거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윤지호 왜 장자연 리스트 예. 터뜨렸다가 지금 캐나다로 튄 윤지호하고 공통점이 전 세 가지가 있다고 뭐가 봐요. 공통점입니까? 첫 번째는 권력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예. 손혜원 수사도 시작할 때부터 5개월간 조용히 하고 다른 수사관들 왜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증권회사 데일리 속보내듯이 하는데 조용히 내놓지 않다가 했어요. 윤지호도 보세요. 캐나다에서 왜 갑자기 귀국하고 권력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나죠. 확실히. 귀국 입국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또 기자회견 한다고 뭐 이종걸, 안민석, 뭐 남인순 의원들 뚝 둘러싸서 기자회견도 하고 내가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 한 권력의 냄새에 진동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어영방송 출연이 다 많아요. 손혜원을 위해서 KBS나 뭐 JTBC나 이런 데서 얼마나 보호해줬어요? 윤지호도 얼마나 많이 저 정부 주도하는 어영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방송에서 많이 활용했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윤지호랑 손혜원하고 똑같은 건 끝까지 우기는 거죠. 네. 한 사람 캐나다 가서 우기고 있고 손혜원은 지금도 뭐 억울하다 밝히겠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네. 그 윤지호 관련해 가지고 네. 어제 한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네. 윤지호의 배우 기억설이 최근에 네. 나온 게 아니다. 네. 이 윤씨 거짓말 논란이 나오기 전에 네. 윤이 거짓말했다. 네. 윤지호가 네. 전에 이미 나왔다. 네. 처음 배우 기획서를 제기한 이는 유튜브 채널 황장수 뉴스 브리핑의 진행자 황 씨다. 황 씨라니까 좀 이상한. 황 씨는 당시 문패거리들이 네. 끝난 사안을 끄집어내어 하나는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고 네. 장자연 사건으로 조선일보라는 네. 한국 대표 보수 언론 입을 막으려고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요 말 생략의 말이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네. 기획한 냄새가 난다. 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자 냄새는 좀 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네, 냄새가 거의 마약 탐지견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번에 손혜원의 네. 냄새를 좀 맡아보면 이렇게 맡아보면 네. 이 문재인과 네. 김정숙이 네. 그간에 손혜원과 뒤섞여서 네. 이게 칡널쿨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네. 좀 살아오다가 네. 이번에 이 손혜원 사태를 겪으면서 네. 아마 대통령쯤 되면 정보 보고를 받는 다양한 통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채널이 있겠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손혜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채널 수집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떼는 수순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걸 지금 착수한 거 아닌가. 저도 뭐 그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 1차는 손혜원 보고 네. 지금 잠깐만 좀 나가 있어라. 네.
잠깐 나가만 있으면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싹 정리할 듯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때 네가 들어오고 나서 네. 일단은 살 곳이어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옆에 옆에 같이 있죠. 기자회견을 했죠. 홍영표가 옆에 서 네, 있잖아요. 이런 아까우신 분이 나간다고 네. 참 그리고 꼭 끝까지 돌아온다고 밝히겠다고 그랬죠. 진실 네. 밝히고 돌아온댔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내년 총선 전에 손이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네. 공천을 받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뭐 저는 힘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로라는 예. 거죠. 또 정청래 전 의원이 거기다 침을 또 크게 발라놨더라고요. 예. 뭐라고 네. 받아놨던가요? 자기는 그 마포 지역구에 당연히 나가게 됐다고 거의 뭐 기정사실화를 하는 네.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손혜원 게이트로 해야 되거든요. 그 뭐 취업 의혹부터 미술품 아주 방매 의혹부터 집단이죠. 지저분한 게 굉장히 네. 많아요. 또 청와대 관련부터 그걸 게이트로 모아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하나 뼈 떼고 가시 떼고 꼬리 자르고 내장 자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운전으로 말하면은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로 빨리 옛날에 터는 거 보면 아닌가. 네. 그 노무현이 자기 있을 때 네. 행님을 들렀잖아요. 네, 그렇죠. 노건평. 그래갖고 이제 네. 그때도 보면 그 봉화대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대군자 붙은 사람은 위세가 대단한 사람한테 대군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 제 있을 때 싸게 갔다 오소. 예. 그러고 그다음에 나서 예. YS는 또 자기 아들 그렇죠. 현철이 예. 그것도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게 갔다 왔죠. 그것도. 근데 그 양반도 뭔 정치권 걸쳐서 얼쩔거려요. 그냥 반성하고 살아야지. 예? 그래도 그때는 뭐 DJ가 예. 조금 뭐 봐줬죠. 봐준 측면도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DJ도 아들들. 그렇죠. 세 명이 홍삼 트리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있을 때 갔다 온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MB도 네. 형님, 네. 아버지, 형님 저기 네. 동생이 있을 때 갔다 오소. 근데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네, 빨리 안 가면 된다. 그리고 박영주도 영준아, 네. 네가 빨리 가라.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대도요. 네. 학교 다니고 재학 중에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네.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늦게 가다가 MB도 저렇게 다 근데 뒤늦게 고생하는 박근혜 거예요. 정권만 빨리 갔다 오라고 안 보냈어요. 그 결과 지금 정권이 저리돼 버렸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손혜원을 처음에는 잠깐 나가 있으라 우리가 잘 정리할게 하다가 네. 이게 골치 아프네 저게 골치 아프네 참 없애기가 어렵네 이러면서 좀 어려움이 많다 네. 일이 좀 커지네 네. 이러다가 어쨌든 줄여볼 거니까 네. 좀 뭐 기소는 네. 감수해라 불구속으로 해줄게 네. 털 거 많이 들어가 좀 착 쳐내가지고 네. 이만한 상어가 네. 착 쳐내니까 이제 연어 한 마리가 됐는데 이 연어는 네가 감수를 좀 해라 또 법원에 가서 해결해 줄게 네. 이제 이렇게 하는 단계로서 손혜원을 네. 자기도 모르게 네. 이제 점차적으로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네. 그거는 서로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을 때 네. 시간을 지금 6개월쯤 끌었잖아요. 그렇죠. 5개월 수사했습니다. 5개월. 네. 네. 그리고 검찰이 5개월 또 더 지나서 이제 네. 불렀잖아요. 네. 이건 뭐 의미하는가 하면 손혜원을 시간을 가지고 네. 첫 번째는 분노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죠. 실세인데 그렇죠. 감히 날 폭로해. 그래. 정수기 얘 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흥분하면서 씨, 그러면 내가 다 불어버려. 나도 볼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점점 네. 불려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또 좀 들을 거 아니에요. 길을 네. 쫑기돼서. 네. 그리고 또 정권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이럴 땐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살살 흘리잖아요. 좀 털라고 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쉽지가 않네. 그래서 최대한 털라고 노력을 하는데 어쩌고 이제 이래가지고 기대치를 네. 이제 서서히 좀 낮추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저게 시간을 오래 끌면 보통 이런 사태가 겉으로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막 웃고 다녀도 요즘 아마 손혜원이 목표 안 간지 오래돼서 목표 안 간지요. 네. 왜 목표를 간다라는 거는 네. 의지가 있다는 거 정황에 그렇죠. 목표를 안 간다는 거는 이제 의지를 좀 상실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목표에 저 출마하려 뻔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자리에 그렇죠. 뭐 그런 정치적인 뜻이 상당히 있고 있었겠죠. 예, 그 뭐 도심 근대 도시 그 지정해 가지고 거의 뭐 손혜원 타운을 좀 만들려고 했던 그런 뭐. 그런데 지금 냄새가 호남 나죠. 민심이 네. 그렇게 밀고 가다가는 송두리째 지금 이것 때문에 날아가 버릴 수도 네. 있고 복잡하니까 이제는 손은 미련을 버리자. 네. 자기들끼리는 그래 정리한 거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꼬리 자르기에 네. 들어갔다고 봐야죠. 다만 네. 손은 네. 끝까지 미련을 갖고 보통 보면 미련하게 매달리다가 아. 나중에 서서히 가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네. 손혜원도
거의 독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똑하죠. 그 뭐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한테도 뭐 양아치라고까지 표현할 정도고 상대방 그 여당 야당이나 이런 데서 아주 심한 말을 나경원이가 그때 예. 손혜원 사태 벌어지고 당의 원내 대표로서 한마디 했다가 예. 손혜원이가 내일까지 폭로해 버린다니까 그냥 나경원도 조용히 했잖아요. 그 깨갱했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처음에는 손혜원 좀 비판하다 나중에는 뭐라 그러니까 꼬리 탁 내리고 고개 숙였어요. 예, 고개 숙였죠. 뭐 나는 겁이 나서 못. 박지원도 무섭다. 너는 잘못한 거 없냐? 박지원도 그 지역구로서 뭐 얽히고 설킨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 선동열 예. 우리 불러다가. 국보급 감독인데 그거를 갖다가 너같이 감독이면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그 국가대표도 물러날 정도로 아주 남한테는 가시를 많이 박은 그런 사람이라 저렇게 남을 못 살게 온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은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래서 손혜원이 서서히 이재명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이 손혜원의 이재명화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진행 과정이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알래스카에서 빨가벗고 빤스바람에 살아서 나왔어요. 원래 수원 사람이 네, 밤에 네. 뭐 몇십 리를 뛴다고. 네, 빤스바람에 알래스카에서 몇 달 만에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재명은. 예. 네, 근데 손혜원은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한겨울에 속옷바람으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뭐 잊혀진 인물이 전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손혜원이 기자회견을 어느 날 자청해서 네. 이것이 내가 아는 진실이다라고 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을 폭로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뭐 안 할 걸로 보는데요. 예, 서로 구린 게 많잖아요. 예, 근데 권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겠죠. 예?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겠죠. 예.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권력 의지로 똘똘 뭉친 분인데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이제는 손혜원하고 김정숙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아니게 된 거죠. 누구세요? 예. 예. 예, 누구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손혜원도 뭐 청와대 뭐그 문다혜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봐줬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뭐 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관련된 것도 함부로 뭐 터뜨리고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네. 향해서 함부로 터뜨린 사람은 네. 별로 없었고 유일하게 성완종 회장이 그렇죠. 근데 한번 하려다가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경남 기업이 도저히 살아나기가 어려우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이판사판이 터뜨리고 이제, 예. 돌아가신 극단적인 선택을 예. 한 거죠. 근데 손혜원은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잘 못 터뜨립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뭐 자신을 음해한 사람을 고발을 최근까지도 계속 고려하거나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손혜원은 이참에 자기를 좀 돌이켜보고 네. 우리가 참 이간질하는 건 아닌데 판이 제가 볼 때는 틀어져 버렸어요. 네, 손혜원은 이제 친구 못해요. 친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은 자신의 처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화끈하게 불고 좀 가든지 안 그러면 그냥 서서히 가든지 네. 어차피 이 정권도 뭐 자기들은 안 그렇다 하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내리막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리막길이 오게 되면 손혜원은 지금 재판하는 과정이 대법원까지 1년도 더 걸릴 건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갈 때 네. 차라리 지금 빨리 오늘 네.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면 모를까 앞으로 1년 후라면 그것도 또 예상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요거 투기 의혹, 미공개 정보 이 의혹만 갖고도 하나인데 다른 거 아버지 그 보훈처에 압력 넣어가지고 훈장 받게 한 거, 네. 예, 친일 활동한 사람, 그 일제 저기 북한에 부여간 그런 사람을 훈장 받게 한 거라든지 여러 작은 게 이게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손혜원은 뭐 청와대 반기를 들고 싶어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아마 정권 말기에 대해서 완전히 레임덕에 빠지면 뭐 돌출 성격이니까 예?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손이 매입한 게 24채네요. 네, 토지 26필지, 건물 24채인가 그렇죠? 근데 21채인가. 검찰이 예. 보안 자료를 보기 전에 매수한 네, 예. 3채를 빼고 21채를 지금 몰수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몰수한다라는 부분을 굳이 네. 검찰이 이렇게 검찰 단계에서 몰수하는 거 잘 보셨습니까? 그런 몰수는 잘 못 봤는데요. 네. 네. 몰수가 무슨 실익이 있는 건지. 네. 예, 그래서 이 현행법상 네. 공직자가 네. 비밀 정보를 얻어 매입한 부동산은 네. 몰수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손혜원은 국회의원이니까 공직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밀 정보를 얻은 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네. 확인되었으니까 네. 지금 몰수를 갖다가 할 거라고 지금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동아일보에 오늘 보도가 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정권이 네. 손혜원에게 이제 현실을 네. 인정하고 우리가 어지간히 봐줬으니 너는 좀 싸게 갔다 온나.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손혜원이 싸게 갈지 화끈한 성격대로 터뜨릴지 저는 손혜원이 자기 칼라대로 살다 가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참 권력이라는 한 줌 그 모래알 같은 권력의 그 위상을 얻고 친구의 힘 위세를 얻어서 너무 좀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저세하고 이런 측면이 있죠. 본인은 우선 반성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를 보고 고소하니 이렇게 겁주던 사람들이 다 좀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윤지호도 왜 네. 우리 황 소장님을 가만 안 놔두겠다 손보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네. 가만 안 놔둔다 말 자주 하면 지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좀 잘 그 말 하기 전엔 네. 잘 생각해보고 좀 해야 되고요. 자, 그 지금 또 대통령 그 사이 예. 그 뭐 이스타 항공의 네, 네, 이상직 네, 지금 네. 중소기업 벤처진흥원 네. 원장이죠. 네. 네. 그 사람이 뭐 태국의 합작에서 세우려고 하는 네. 뭐 이 타이 이스타 제트인가 네. 이름도 네. 똑같아요. 또 이스타 거기에 이메일 하나로 네. 3주간의 취업을 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 형식 태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뭐 애 네. 학교 보내거나 네. 아니면 뭐 주거 같은 걸 확보하거나 이런데 네. 회사에서는 외국 사람이 왔을 때 네. 그 입학 자격이나 그렇죠. 뭐 집 소유 자격 이런 걸 좀 묻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실한 직장이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범죄자들한테 떠내기한테 그러진 잘 않죠. 그래서 그런 애 입학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냥 이 아는 그럴 권력의 가능성이 있죠. 접근을 네. 통해서 네. 그렇게 했다. 네. 근데 청와대가 뭐 그게 사실이 아니다 어쩐다 하고 투가하면 고발한다 그 이 사실 유포하지 말라는데 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메일로 취직한 적이 있냐 없냐를 밝히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문 대통령 이거는 솔선수범해서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 옛날에 조국 수석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뭐 신문 보고 알았다. 네? 웃기는 네, 이야기죠. 웃기는 얘기죠. 민정수석이 자기가 할 일이에요. 저기가. 네. 대통령 딸이 어떻게 개인입니까? 네? 국가 돈 들여서 경호하고 태국까지 따라가서 경호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이에요? 공인이지. 예. 근데 그거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이 막 나왔어서 화내고 막 예? 그 터뜨려던 곽 의원한테 비난하고 그러던데 저 대변인이 대통령 개인 사생활 보호해 주는 게 대변인입니까? 아니죠. 국가 정책 홍보하는 게 대변인 역할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이 빨리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수사관 같은 것도 왜 임명 안 하죠? 옛날에 이석수 특별수사관이 있었잖아요. 특별감찰관. 감찰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직책이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임명 안 하죠? 공수처 될 때까지 안 하겠대요. 나는 지금 청와대 큰 문제가 봐서 이게 자꾸 이 판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네. 나중에 이게 커져서 나중에 빵 터뜨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해서 1,400억 대출옥을 따지겠다니까 네. 거기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네. 여인이 네. 그 이상호 우리대병원 네. 원장의 네. 그 이 보증 네. 연대 보증을 해지하는데 네. 허락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은행 지점이 해줬다고 네. 사무소 위자료 한 거. 그렇죠. 검찰이 또 무혐의로 지난주 했죠. 월요일 날 무혐의했어요. 네. 근데 그러자마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사이가 다니던 네. 그 토리게임즈에 네. 돈을 갖다가 주고 사무실을 빌려준 네. 그 회사가 네. 또 그 회사의 같은 인물이 지금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정부에서 733억을 받았고 네. 한국 벤처 투자에서 200 뭐 몇십억을 받았는데 네. 270억입니까? 네. 근데 그 벤처 투자 사장이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되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이 지금 대표격인 인물은 네. 이상호 네. 우리들 우리들 병원 병원 원장의 이사장. 네. 밑에 부사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자꾸 물고 물리면서 확산되잖아요. 네. 그런데 안 받았다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K런 벤처스인가 하는 회사가
정부 돈을 733억을 네. 땡겨서 네. 투자한 벤처회사 명단을 공개하면 네. 깔끔하게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공정하게 집행했다. 벤처 투자를. 네. 벤처 투자 자산 운영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공정하게 했다. 자, 문재인 사이한테 그 돈이 관계없다.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픈해서 어디에 얼마 발표되는데. 줬고 어디에 얼마 투자했다고 하고 그중에 회수된 게 얼마 네. 떼인 게 얼마 이것만 표로 발표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 특혜의혹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가족 특혜 의혹이나 비리 의혹이 한 번도 헛소문으로 밝혀진 게 있나요? 전부 다 문제가 있었죠. 다 시간 지나면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예? 저도 뭐 신문기자 하면서 옛날에 YS 때 김현철 농단 얘기가 계속 황태자 얘기가 나와서 설마 그렇게까지 민주화 투쟁하던 사람의 그 아들이 설마 저럴까? 그렇죠. DJ 아들 셋이 설치된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사였을 때 들어와서 설마 DJ가 그렇게 고생하신 분 아들이 저렇게까지 돈 먹고 저런 짓 할까? 다 지금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그것도 결국은 뇌물 수사받고 이제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다. 그 수사하다 말아서 그걸로 수사 그것도 내용을 다 덮어버린 거죠. 다 덮어 사 그것도 안 따지고 넣은 것도 덮었고. MB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왜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하는지 그게 좀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감옥 보냈을 때 빨리 보내고 손을 털어야죠. 자기 있을 때 네. 보내는 게 그게 네. 현명한 건데 그렇죠. 남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왜? 정권 바뀌고 나서 누군가가 털면 같은 팬끼리도 털잖아요. 그렇죠. DJ를 갖다가 DJ가 노를 당선시켰는데도 노가 되어서 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도 트는데 정권 바뀌어서 맞으면 큰일 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 있을 때 보낼 생각을 안 하고 평생 집권을 해서 네. 안 틀리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좀 많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뭐 임명했지만은 종신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종신제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검찰 정권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패러다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생각을 바꿔서 모든 걸 좀 털어놓고 진실하게 얘기해라.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한테 얘기 못 할 겁니다. 그러겠죠. 기업들도 회장한테 함부로 얘기 못 해요. 왜? 얘기하는 순간 미운털 박히거든요. 영린이라고 있잖아요. 영린. 예. 용의 그 비늘 거꾸로 난 거 그거 건들면 반드시 용이 그거 죽이잖아요. 예. 참 답답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